전 세계를 K-팝 걸그룹으로 끌어들인 블랙핑크의 로제와 현대 팝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브루노 마스의 특별한 협업이 시작됐을 때 전 세계 팬들은 수많은 기대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빌보드 역시 이 앨범 발매를 기대하며 이들의 협업이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브루노 마스가 레이디 가가와 함께 발표한 다이러 스마이어 같은 곡을 생각하면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공개되자 모두의 예상이 보기 좋게 깨져버렸는데요. 곡 시작부터 랜덤 게임 스타트라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친숙한 구호와 함께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노래는 로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반복되는데요. 이 역시 철저히 한국의 것입니다. 영어 표현 어팔먼트가 아니라 한국식 영어인 아파트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죠. 연예 전문 매체 NME는 로제가 데뷔 솔로 앨범의 첫 번째 맛보기에서 거대한 도약을 이뤘다고 전하며 이 노래의 탄생 비화를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로제가 미국의 LLND 레코드와 계약을 맺은 후 처음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어느 날 밤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아직은 어색한 사이였던 미국 스태프와 동료들에게 로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 게임을 가르쳐줬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뜨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파트 게임은 동그랗게 둘러앉은 참가자들이 아파트 구령에 맞춰 양손을 포개며 아파트처럼 높이 쌓아 올린 후 술래가 외친 층수에 따라 맨 아래손부터 하나씩 빼는 놀이입니다. 술자리에서 할 경우 해당 층수에 손이 걸린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벌칙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 술게임들은 처음 만나서 서먹한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에 최적인 게임이죠. 스태프들 전체가 다같이 즐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곡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브루노 마스가 이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면서 곡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로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술게임일 뿐인데 이런 걸 노래로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패션 매체 보그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새로운 싱글 아파트는 팝펑크의 즐거움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녀의 갈등과는 전혀 다르게 스태프들은 이미 이 노래에 중독되어 있었고 스튜디오는 아파트에 집착 중이었기에 되돌릴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보그는 한국인들은 워낙 흥이 많다 보니 술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더 유쾌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목적으로 술게임을 즐기곤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더욱 흥을 돋우기 위한 구호도 많죠.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쉴 틈이 없어요 랜덤 게임.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 요 같은 구호를 외치며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응원을 합니다. 결국 한국 술게임에 중독됐다는 해외 스타들도 많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파리 패션 위크에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참가해 새 시즌 패션 트렌드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생로랑의 2025 봄여름 여성복 패션쇼는 반짝이는 에펠탑의 매혹적인 조명 아래서 웅장한 런웨이 쇼를 연출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근사한 모습으로 등장한 모델들이 우아하게 쇼장을 빠져나간 뒤 패션쇼 뒤풀이 현장이 공개되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해외 유명 모델들이 한국 술게임을 하며 광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지세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플루언서 데볼리 칼슨, 배우 마이카 멀로, 로라 에리어 등 가장 핫한 모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생로랑 VIP 디렉터를 맡고 있는 에마뉘엘 토마시니도 어느새 모델들 사이에 끼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 역시 생로랑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로제에게 아파트 게임을 배워 중독이 되어 버렸다는데요. 게임에 심취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모델들은 랜덤 게임 스타트를 외치며 손을 빙글빙글 돌리더니 아파트를 외치며 즐거워했고 토마신이 벌칙주를 마시자 모델들은 떼굴떼굴 고르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로제가 공개한 SNS 영상에는 게임을 함께했던 모델 칼슨이 내가 좋아하게 된 신상 게임이라며 댓글을 남겼고 해리어도 즐거웠다며 댓글을 썼습니다. 이를 본 해외 팬들은 대체 한국 술게임이 뭐길래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지 궁금해하며 즐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뮤직 공식 계정까지 게임 방법을 알려달란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역시나 이 노래는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지난 18일 음원과 함께 공개된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유튜브에서 5천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현재 빠른 속도로 1억 조회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도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스포티파이 글로벌 기준 3위에 올랐고 미국 스포티파이에서도 11위에 안착했는데 이는 브루노 마스가 스포티파이에서 음원 공개 후 가장 빠르게 차트 1위를 석권한 성적으로 꼽힙니다.
연예 전문 매체 롤링스톤은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새로운 팝펑크 영상으로 아파트에서 만나다란 기사에서 브루노 마스가 한국 추억에 푹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맡은 브루노 마스는 태극기를 가져와서 흔들고 한국어 가사를 섞어 건배를 외치며 로제와 함께 만취 댄스까지 선보였는데요. 두 가수가 서로를 유혹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지만 섹슈얼한 긴장감보단 귀엽고 유쾌한 정서가 지배적인 것도 이 뮤직비디오가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음악 전문 매체 아이아트에서도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 뮤직비디오에서 역대 최고의 시간을 보내다 기사에서 이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곳곳이 킬링 포인트여서 중독성이 상당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노래 아파트와 아파트 게임에 빠져드는 가운데 한국식 술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로제가 소맥을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대체 한국 술자리가 어떻길래 술게임이 이렇게 유쾌한지 묻는 팬들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제는 소주에 소, 맥주에 맥을 따와 소맥이라고 설명한 후 직접 자신만의 비율로 섞어 마신 후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또 술안주로 마른 오징어를 즐겨 먹는다면서 마요네즈에 청양고추, 간장을 섞어 찍어 먹고 김치 볶음밥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팬들 사이에선 아파트 게임이 오징어 게임처럼 글로벌 인기 게임이 될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무슨 노래야 라고 생각했지만 들을 때마다 좋은 것 같더니 이제 내 머릿속에 온통 아파트뿐이야. 학교 들어갈 땐 들으면 안 되는 노래, 하루 종일 이 멜로디만 생각나거든요. 뻔한 노래 홍수 속에 특별한 한국 노래, 미친 중독성, 전 세계는 물론 외계인들까지도 아파트 게임이 하고 싶어질 거야. 두 명의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단순하면서도 재밌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라며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풍은 이제 SNS로 옮겨가 공개된 사흘 만에 그야말로 해시태그 아파트로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포인트 안물 따라하는 아파트 챌린지에 동참하는가 하면 K술게임의 새 유행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경이로운 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이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은 숱한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소중한 한국의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었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부터 한국 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치와 한복, 한국의 영토까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되찾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 싸웠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란 항리 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에 코리아란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이 이들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범위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보에 수많은 참전국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했고 이 기업을 보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얼마 전 띵스 투 리멤버,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된 후드티는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한국의 미를 알리는 뜻깊은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로 인해 한국 전쟁의 역사가 더욱 널리 퍼지며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 한국의 유물을 지키고 나선 이 기업의 행보가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인프레시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지키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